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14일 오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차관은 4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명이 추가돼 총 9명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은 웰링턴 병원에서 그리고 3명은 크라이스트처치의 로즈우드 레스트홈 노인케어 시설 집단 감염지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버우드 병원에서 사망한 3명 중 2명은 90대 남성이고 1명은 80대 남성입니다. 로즈우드 요양원 집단 감염지에서 버우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3명의 사망자는 노안이었고 웰링턴 병원에서 사망한 70대 남성은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4월 14일 오늘 새로운 감염자는 17명으로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366명으로 사망자는 4명입니다. 어제 하루 1,57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7일간 하루에 평균 3,03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며 접촉 경로를 추적하는 일에 중점을 두면서 레벨 4를 일찍 해제하지 않겠지만 이번 주 레벨 3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록다운이 해제되면 영업 재개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영업 재개 방법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수요일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전체가 지난 3월 25일 레벨 4 록다운이 실시되기 이전 레벨 3로 채 이틀도 보내지 않은 반면 장관들은 그 다음 주 후반 록다운 시작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에 경제 각 분야별 대표자들과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레벨 2와 레벨 3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세부 사항과 함께 경제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이먼 브리치스 국민당 당수는 코비드19 팬데믹과의 전쟁에 정부 강요들과 국회의원들의 연봉 삭감에 대해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봉 삭감이 이미 제안됐지만 그는 어제 수많은 국민들이 수익이 줄어들거나 실직한 이후 구직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치스 당수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연봉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는 초당적인 논의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국민들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아던 총리가 연봉 삭감을 시사한 바 있지만 브리치스 당수는 대부분의 강요 장관들의 3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어 평균 국민들보다 25만 달러를 더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의원들에 대해 20% 삭감을 제안하며 청원을 위해 8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부 장관은 인도에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인도에 발이 묶여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도에 있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록다운이 실시된 인도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가 인도에서 운항될 계획이 불투명하므로 인도 주재 뉴질랜드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항공편에 귀국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는 항공사 등 국제협력국들과 협의 중이나 인도 전역에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있어 매우 복잡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죽음을 앞둔 가족 구성원 방문에 대한 규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브리핑에서 신규 감염자 19명과 크라이스트처치 로즈우드 레스트홈과 관련된 80대 5번째 사망자를 밝히면서 보건부는 특히 레벨 3로 단계가 낮춰지면 죽음을 앞둔 가족 구성원 방문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사람들이 착용을 원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는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 시 세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사적인 행사에서 발생했으며 더 넓은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 국가를 이끌고 간 사람에게 상이 수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인한 청원에는 코비드19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을 올해의 뉴질랜드인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전달하는 메일 브리핑에서 침착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능력 있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확신을 주는 인물로 최근 수주 동안 인터넷상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2020년 올해의 뉴질랜드인은 확정돼 있으므로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2021년 후보자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의 팬들이 만든 트위터 페이지에는 6,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코비드19와 관련된 기사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남북섬에 한국 국민을 태우고 인천으로 날아갔던 에어 뉴질랜드가 43명의 키위를 태우고 지난 12일 일요일에 한국을 출발해 13일 월요일에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국경이 폐쇄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사람들과 그 가족은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이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뉴질랜드 직항이 끊기고 경유마저 원활치 않아 돌아오지 못했던 키위들 중 일부가 이번에 돌아온 에어 뉴질랜드 전세기를 이용했습니다.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의소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돌아오고자 하나 못 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4월 12일 뉴질랜드로 되돌아오는 전세기를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뉴질랜드에 도착한 43명의 사람들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시설로 들어가 2주간의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약 18개의 호텔이 격리시설로 이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월드와 파킨세이브, 포스퀘어를 운영하는 푸드스톱스 회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레벨 4단계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슈퍼마켓은 필수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많은 고객들의 수요로 국민들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기꺼이 100만 달러를 사회 사업 단체들에게 도네이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도 도네이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수요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키위들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이 기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네이션을 받는 자선단체들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지만 푸드뱅크를 비롯해 푸드 리스큐, In My Lunch, 그리고 뉴월드 슈퍼마켓을 통해 8만 달러의 식료품을 받은 스튜던트 볼런티어 아미 등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드스톱스는 이미 오클랜드와 웰링턴 지역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0명 학생들의 가정에 식품을 전달하는 In My Lunch 시작을 위하여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38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6원 1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1원 34전입니다.